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김성훈 선생님 모시고 과연 우리가 이 색소폰이라는 게 뭐고 또 레슨을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레슨을 해 나가야 이게 효율적인가 한번 아주 그냥 오늘 대본도 없고 서로 말 나눈 것도 없어요. 그냥 진짜 그냥 오고 가는 어떻게 보면 끝장 토론식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고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 서로의 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슨 하실 때 처음에 그 시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강조를 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앙부셔라고 이제 입모양, 입모양이 이제 잘 잡혀 있어야 소리가 안정되고 자기 원하는 컨트롤도 할 수 있으니까 입모양을 가장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선생님 지금 그 선생님 마우스피스만 한번 잠깐 가지고 와 주시겠어요? 우리 그 김성훈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그 앙부셔 입모양은 과연 어떻게 초보자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어느 정도 되신 분들에게도 교정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어떻게 접근을 시키시는지 한번 김성훈 선생님의 얘기를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설명을 하세요? 이 카메라가 지금 어떤 그 배우시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줘 보시죠. 처음 배울 때는 제가 처음 배울 때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이제 마우스피스가 있으면 자 윗니빨은 이제 그대로 뭅니다. 그대로 물고 아랫니빨이 이제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아랫니빨을 이렇게 물면 소리가 이제 삑사리가 나게 돼 있어서 입술을 꼭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가까이 좀 와주시겠어요? 여기 카메라 쪽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보이시게. 그게 카메라가 멀면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마우스피스가 있죠? 이제 윗니빨은 이제 그대로 물어야 됩니다. 이제 아랫니빨을 이제 물어야 되는데 이걸 아랫니빨 그대로 물게 되면 소리가 그렇죠. 기분 나쁜 소리가 소리가 나지 않죠? 그래서 입술을 말고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일단 또 피스의 특성상 또 조금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너무 많이 물어도 안 되고 너무 조금 물어도 안 됩니다. 한 3cm 정도? 3cm 정도. 그리고 윗니와 아랫니는 일정하게 여기서 입술을 말고 말죠? 그 다음 문 상태에서 최대한 오발음을 해가지고 턱이 좀 펴지게 이런 식으로 저는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랫입술을 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또 말지 말라고 하는 부분도 좀 많아요. 근데 그 말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이빨을 입술이 덮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가 닿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솔직히 입술 이제 여기 문 상태에서 좀 까냐 안 까냐 저는 이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립 인, 립 아웃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 워렌 힐 같은 경우도 켄지도 그렇고 립 아웃도어를 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배우시는 분들이 그 주법을 쓴다는 거는 좀 글쎄요,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한편에서는 그 이 아랫입술을 이렇게 좀 까는 식으로 이렇게 까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게 왜 배우시는 분들한테 문제가 되냐면 그게 이렇게 내미는 쪽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 턱이 무너진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턱이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오 하는 모양에서 여기서 어떤 틀이 잡혀져야 되는데 그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리드가 눌리는 현상으로 대부분 이렇게 나오는 경험을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자, 이제 나중에 이 모양을 제가 봤을 때 좀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일단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이 기본 입질을 하다가 이제 하다가 이제 나중에 저는 이제 처음 내릴 때 좀 필요한 게 이제 저는 이제 푼다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입 모양을 조금 바꾸는 건 괜찮지만 처음부터 아예 그 다른 입 모양을 쓰는 건 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은 그러니까
뭐 1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을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이제 소리 정도는 쉽게 낼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고 음정도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면 네. 그때 가서는 이걸 빼는 거를 뭐 한번 시도는 해볼 수는 있으나 네네. 그 전까지는 무조건 그쵸. 들어가는 거죠. 네네네. 예, 그거는 뭐 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지금 그 유튜브 같은 데서도 이렇게 립아웃이라고 이렇게 내미는 상태에서 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훗날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유튜브 보시고 이런 거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고수들이 안 계실 거 아니에요. 고수면 누가 유튜브 보면서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다 네. 지금 공부가 덜 되신 분들이 보시는 건데 네, 그런 분들은 무조건 이제 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안구시어 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무조건 그리고 넣는 제가 걸로. 그리고 제가 이제 클래식 피스랑 재즈 피스 쓰고 있는데 저는 두 개 풀 때 주법이 좀 다릅니다. 다를 수 네, 있죠. 달라요. 네.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주세요. 클래식은 네.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아랫니빨 윗니 맞추고 턱을 피고 최대 오바르면서 저는 클래식 할 때 그렇게 물고 있고요. 이제 대중음악 할 때 이제 쓰는 피스들은 이제 물고 있지만 이제 저는 이게 좀 고정되어 있지가 않고 왔다 갔다 해요. 처음 불 때는 좀 이제 아래턱이 좀 뒤로 당겨서 서브턴 이렇게 하고 고음할 때는 좀 이제 물어서 기본으로 왔다가 들어가는 거죠. 좀 네네네네네.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일단 윗니는 절대 고정입니다. 윗니는 절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아랫 이빨이랑 아래 입술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요걸 컨트롤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네. 지금 선생님 말씀은 뭐냐면 윗니가 고정된 상태에서도 우리가 약간은 이게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할 수가 있는 건데 네네네. 그게 이제 아래턱의 어떤 작용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랫 입술의 위치가 이렇게 조금씩 바뀌는 네네네네.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윗니는 고정을 네네네. 하고 네. 그러니까 클래식에서는 거의 그런 일이 없고 없습니다. 클래식은 제가 봤을 때 한 98% 정도는 계속 고정. 같은 자리. 네네네. 그러니까 아래 턱이나 아랫 입술 위치도 이제 그런 네네. 거고. 네, 맞습니다. 근데 대중음악에서는 그렇게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충분히 있죠. 예. 네. 왜 그러냐면 대중음악은요. 지를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클래식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잔잔하게 그냥 가면 되거든요. 근데 네. 대중음악은 어떻게 보면 표현이 클래식보다 조금 더 다양하고 과하게 일어나야 그렇죠. 될 때가 네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브톤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휘휘휘휘휘 하는 소리도 비벼지는 소리도 네. 나야 되고 네네네. 저 위에 알티시모도 지를 때는 또 그렇죠. 쫙 하고 질러야 맞습니다. 되고 네네. 그게 어떤 한 포지션, 한 위치만을 고집해서는 네. 그게 힘들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뭐 세계적인 대가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그리고 세계적인 대가들도 입 모양이 진짜 조금씩 움직여요. 예, 처음 볼 조금 때랑 위치가. 볼 때랑 자세히 보시면 좀 다릅니다. 그래요. 그래 앙부시어는 여러분들 그냥 일단은 지금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고 소리가 좀 내가 불안하다 싶으시면 네. 지금 나온 답은 네. 아랫입술을 말고, 만다. 네. 예. 말고 근데 저기 많은 거 어느 정도나 많은지 여기 가까이다 대고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정도는 네, 이렇게 아닌데, 많은 건 아닌데 어느 정도가 좋겠나. 또 사람마다 또 입술의 두께가 좀 틀려서 그렇지만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네. 예, 지금 보시면은 아마 설명이 될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네. 그 R&E가 리드에 닿지 않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많이 말려 들어가는 건 아니고 네네네. 한 여기 그 입술에 여기 입술 경계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여기 정도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 중요하게 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네. 많은 것도 많은 건데 네. 여기를 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네. 결국 이제 오 네, 발음이 그렇죠. 되는 건데 네. 제가 그 처음에 제가 이제 그 10대 중반에 15살 때 처음에 이 색소폰을 처음 불어봤었거든요. 근데 네. 그때 제가 느낀 건데 그때 기억에도 소리가 어떤 변화가 확 생겼을 때가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은 여기 아랫입술을 도톰하게 만들어 주니까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예, 네네네. 이거를 그렇죠. 이렇게 턱이 펴지죠. 네. 예, 턱이 펴지면서 펴지고, 입술 자체의 주름을 이렇게 더 가운데 쪽으로 준다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소리가 확 부드러워지는 경험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항상 물고 오발음 여기를 최대한 이렇게 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전체적인 이제 근육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오발음을 딱 잡아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오를 꼭 해주시면 턱도 자연스럽게 펴지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과장돼서 표현을 하면요. 네. 입술을 내미는 것 같은 느낌까지 나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애 발음을 보통 하라고 가르치잖아요. 네. 근데 애 발음이 이제 그 애가 이 오해 소지가 있는 게 애로 고정을 해버리면 여기가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모을 수가 없고 소리가 좀 예. 셀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아랫입술에 애 하면 얇아지니까. 네네. 이거를 좀 두껍게 하면은 네. 두껍게 하려고 그러면 오. 그쵸. 이렇게. 네. 오가 되겠죠. 그래서 마우스피스로만 지금 소리를 한번 내줘 보셨는데 네. 저하고 한번 같이 한번 내볼까요? 그럴까요? 먼저 한번 내보세요. 네. 지금 이제 마이크가 가까이 가까이 있으니까 지금 소리가 이상하게 들어갈 거거든요. 네. 네, 저도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근데 마우스피스로 내는 소리는 이거 이상 좋은 소리가 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이상은 마우스피스로는 이제 좋은 소리를 찾아내기가 힘든 거죠. 네. 근데 이 넥만 놓고 소리를 내더라도 네. 확실히 피스의 구조라든지 그 회사마다 네. 넥만 놓고 봐도 소리가 다르더라고요. 아, 지금 요 두 개가 소리가 좀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이 마이크로 들어가니까 지금 그런데 제가 먼저 해볼게요. 네,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음정을 좀 맞춰볼게요. 제가 네. 좀 낮았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 들어가는 건 아마 거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직접 들으니까 소리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우스피스의 어떤 그 안에 배풀이라든지 그 구조에 따라서도 네. 소리가 많이 바뀐다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처음 시작하시는 분한테 네. 피스는 메이어 5호 네. 주로 네네네. 권하고 네. 리드를 라보즈 미디움 소프트를 권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선생님은 어떻게? 저는 저기 보통 야마라는 악기로 많이 시작을 하시니까 거기는 4C라는 피스가 예, 있거든요. 번들 피스요. 네, 거기에 이제 반도렌 이제 청색깔 트레디셔널 한 2호 반 정도. 이제 원리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프닝이 작으면 리드를 조금 두껍게 쓰시고요. 오프닝이 크면 리드를 얇게 써야 되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오프닝을 조금은 작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제 5, 6, 7 이렇게 가잖아요. 네. 5, 6, 7. 네. 이게 이제 오프닝에 관한 이 호수들이잖아요. 그렇죠. 얘가 오프닝이 제일 적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 가면은 리드를 좀 두껍게 그렇죠. 가고 네네. 그러면 뭐 3호 정도 네. 호수로 얘기하면 근데 한 2호 반, 네, 트레디셔널 2호 반. 2호 반, 네. 2호 반, 네. 2와 2분의 1 정도. 네네. 이 6호로 가면은 이게 오프닝이 넓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5, 6호 정도는 2호 반 정도 하고요. 이제 7호 정도. 아하, 이것도 2호 반 정도. 네네.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오프닝이 넓으면 힘드니까 네네네. 5호로 하고 2호 반 정도. 네네. 근데 이거는 5호 정도, 네. 리드 회사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또 뭐 이상한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많이 너무 많아요. 예, 쏟아져 들어오더라고요. 네네. 근데 트레디셔널을 네. 주로 쓰신다고 네. 했고. 일단 저는 구하기도 좀 쉬운 걸 많이, 그러니까 대중적이기도 하면서 구하기 쉬운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2호반이라도 라보즈 2호반하고 트레디셔널 2호반하고 완전 틀리죠. 느낌이 다를 거 아니에요. 네네네. 라보즈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라보즈는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좀 얇은 느낌이어서 그래서 저는 잘 쓰지 않아요. 저는 왜 그거를 권하냐면은 네. 같은 2호반이라도 제일 부드러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거가 네. 너무 얇게 느껴지는 게 네. 좀 저한테는 부드럽다고 느껴지고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좀 소리 내시기 지금 힘드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네네네. 뭐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거는 여러분들 한번 지금 이제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라보즈 2호반도 한번 끼워보시고 또 그 트레디셔널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죠? 네, 반도린 네, 회사의 트레디셔널이에요. 네, 반도린 트레디셔널 네. 초록색 청색깔. 청색깔, 네, 그게 이제 청색깔. 트레디셔널. 트레디셔널이 청색깔로 나옵니다. 네네네. 네,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악기를 처음에 이제 구입을 시작하실 때 하실 때 네. 선생님은 어떻게 안내를 하세요? 그러니까 싼 거를 처음에 쓰시라고 하는지 네. 아니면 처음부터 어차피 또 바꿀 거니까 좀 네. 좋은 거로 시작을 하라고 하시는지. 저는 이제
보통 야마 280이라는 모델이 가장 이제 접근하기 쉽고요. 거기 이제 또 피스를 또 따로 안 사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야마 280 많이 추천을 하고 있어요. 야마 280? 네. 뭐 중고든 새거든? 네, 저는 뭐 중고 새거 상관없고. 뭐 상관없고. 네. 야마 정도는 시작하면 된다? 네, 그렇죠. 중국산은 좀 그렇다. 조금 그렇죠. 네. 뭐 3, 40만 원짜리도 있던데. 네네. 그거는. 아니 뭐 진짜 중고 싼 거 뭐 2, 30만 원 정도 사시고 이제 피스만 따로 사시면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고 네. 보니까 중국산들 저가들 보면 네. 악기는 어떻게 불겠는데 네. 그 번들 피스는 못 네. 쓰겠더라고요. 못 쓰요. 네. 네. 그거는 도저히. 그거 불면 이제 약간 시간 낭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예, 예. 만약에 이제 어떻게 해서 그런 거를 누구한테 이렇게 뭐 얻었다든지 네네네. 뭐 그러면은 피스만이라도. 피스만 따로 사셔서 네. 피스하고 전 리드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호흡은 선생님은 어떻게 접근을 시키세요? 일단 처음 이제 호흡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 거의 한 8, 90%는 이제 가슴으로서 숨쉬고 네, 네.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슴이랑 절대 올라가지 않고 호흡하시면 이제 풍선 이제 부는 것 같이 배가 나오도록 이게 복식호흡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복식호흡을 근데 이해하기가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네. 예, 그거를 어떻게 보통 그거를 말로 설명을 해서 이해시키는 건 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도 뭐 어떤 방법으로 좀 접근을 시키십니까? 최대한 호흡을 마실 때는 이제 보통 이제 코로 마시는 게 좋지만 이제 악기 할 때는 전 이제 입으로 쉬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입으로 마실 때 최대한 몸에 힘을 빼시고 이제 그냥 배가 나온다 이렇게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로 해보다 보면 이제 본인이 알 거다. 네네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내뱉을 때 말입니다. 네. 내뱉을 때 호흡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야 이 저음에서도 컨트롤이 되고 네. 또 이제 고음 올라가서도 흔들림이 없게 되는데 어떤 뭐 저음도 저음인데 네. 고음에서 어떤 정확한 음을 이렇게 딱 꽂힌다고 그러죠. 네. 뭐 이렇게 딱 흔들림 없이 네. 이런 소리를 내게 한다고 하면은 선생님은 어떻게 가르치시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이 대부분 이러거든요. 네. 네. 이런 경우가 많고 아니면 네. 이러고 네네. 꽉 누른다든지. 네네. 근데 이제 그 적당한 어떤 그 텐션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뭔가 쭉 뻗는 소리 네네네. 같은 거를 네. 가르치실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시키십니까? 일단 고음은 저는 이제 진짜 많이 불어봐야 이제 자기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3옥타브 이제 도레미 여기 포지션 같은 거에 음을 많이 좀 안 내세요. 안 내시고 이제 제가 이제 내보라고 하면 그때 막 내보시고 이제 키도 잘 모르셨던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이거를 평소에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게 고음은 무조건 많이 불어봐라. 예, 많이 불어보면. 네, 중간도 되게 편하게 잘 나죠? 많이 물어봤으니까. 근데 높은 미 이거는 이게 시키지 않으면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 3옥타브. 그렇죠. 네, 3옥타브 정도. 네. 우리 F샵 키까지는 있잖아요. 그렇죠. F샵 키까지 있죠. 네. 예. 근데 운지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반 이상이시고. 아예 관심이 그렇죠. 없으셔서. 네네네. 그러니까 좀 처음에 힘들더라도 이제 항상 스케일 할 때도 항상 2옥타브 이상 하시고 많이 시간 할 때도 이제 뭐 입술 푸는 거지 뭐 도지라도 하면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도레미 솔라시 도삐 이렇게 좀 많이 불어보셔야 자기가 이제 연주할 때 좀 편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경험이 있어야 그렇죠, 네. 경험이 있어야 그게 이제 좀 자연스럽게 된다는 그런 말씀 같아요. 네네. 아예 그쪽을 건드리시지 않는 분들이 많군요. 많아요. 되게 많아요. 예, 그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죠. 일단 안 난다고 해서 내가 계속 안 하면 계속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무조건 부딪혀 봐야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되시면 네. 한 1년 정도 보통 이렇게 되신 분들이 이제 비브라토를 살살 하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비브라토 잘못하면 안 하니만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잘못된 비브라토와 좀 올바른 비브라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 일단 비브라토 하시기 전에 일단 자기가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같은 튜너를 쓰시는데 그 T1 놓고 네, 자기가 T1. 원하는 음을 냈을 때 그게 반드시 됐을 때 자기가 컨트롤해서 반드시 되면 그때 이제 비브라토를 넣어주면 좋은데 이제 비브라토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비브라토도 컨트롤 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이게 좀 반드시 넣다가 이거를 폭을 크게도 넣을 줄 알아야 되고
폭을 작게도 넣을 줄 알아야 되고 또 빨리도 넣을 줄 알아야 되고 천천히도 넣을 줄 알아야 돼서 요 컨트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게 T1이지 않습니까? 네네, 네. 예, T1이고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는 비브라토 폭을 좁게도 가져갈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네. 또 조금 폭을 넓게도 가져갈 줄 알아야 되고 네네네. 심하게는 뭐 이렇게까지도 네네네. 흔들 줄 알아야 네. 다양하게 흔들 줄 알아야 한다. 근데 그 전에 네. 먼저 이게 되지 않으면은 그렇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일로 가든 그렇죠. 일자로 이렇게 네.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도 T1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게 완벽하게 일자로 보내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다고 없죠. 제가 없죠. 말씀드렸어요. 네네, 없어요. 네. 예, 그게 완벽하게 자로 잰 것처럼 이렇게 네네. 쫙 위에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없어요. 네네. 예. 기계가 아닌 이상. 예, 그거는 네네. 뭐 입력된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좀 잘하는 사람들도요, 여기 가운데서는 기준으로 얘기해 드리면은 이게 약간 이렇게, 그럼요. 이렇게 뭐 약간 이렇게 굴곡이 네네.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T1이 좋은 게 뭐냐면은 이 가운데 딱 기준 선이 이렇게 흰 선으로 그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못되면 잘못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맞춰서 찾아간단 말이죠. 네. 예, 그거는 T1이 디자인을 잘 했다고 네.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일단은 이 일자로 보내는 정도가 되면 그때 비브라토 하시라는 거예요. 네. 비브라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네. 예, 하실 날이 많은데 네네네. 급해가지고 막.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급해서 하니까는 네. 안 하니만 못한 네네. 비브라토가 나오는 네네.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는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네. 튜닝 몇으로 하세요? 저는 거의 이제 442로 하죠. 네. 442로 하세요? 네네네. 근데 이거 440으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네네. 근데 저도 442를 주장을 하거든요. 네네. 442로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거의 이제 오케스트라 기본 헤르츠니까. 오케스트라에서는 대부분 지금 442로 하는 추세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100%는 아니에요. 네네. 443으로 하는 오케스트라도 있고 444로 하는 데도 있어요. 그거는 네. 뭐 그 지휘자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뭐 442로 해라 그러면 442로 하는 거고. 근데 대부분이 442로 하는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440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반주기는 사실 440 세팅이거든요. 네. 제가 뭐 정확하게 뭐 회사에 물어본 건 아닌데 네네. 이게 들어보면 440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반주기는 440인데 왜 색소폰은 442로 해야 되는지 그 어떤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합주도 많이 하고 이제 오케스트라 가서도 이제 연주할 일이 많아서 이제 442가 거의 생활화가 돼 있어서. 학교 다니실 때부터 네네. 이제 오케스트라에서 또 활동을 하시고 하셨으니까 네네. 거기에 맞추려면 442가 돼야 되죠. 네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까지는 괜찮은데 네. 파, 미부터 음이 떨어지는 성질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악기 특성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네. 어쩔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솔까지는 어느 정도 나오는데, 이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음이 자꾸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그 네네네. 성격이 네네네. 있다는 데는 동의를 하십니까? 그럼요. 악기 차마다 좀 약간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색소폰이 좀, 음정이 좀 불안한 게 좀 몇 개가 있죠. 네. 네. 이 저음으로 내려갈수록 이 음이 조금씩 플랫이 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고 지금 네.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네. 2옥타브 레는 좀 높고요. 예, 2옥타브 레. 네. 예. 그 다음에 2옥타브 중간도도 조금 낮고, 중간 도도 좀 낮고, 네, C도 낮고, C도 좀 낮고. 네, 저음 레도 낮고 좀 그 특징 음들이 조금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옥타브, 그러니까 투 옥타브, 2옥타브 네네네. 레하고 저는 미도 되게 높다고 느껴지거든요. 네네네. 미.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하고 지금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보다 더 예민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시도 이런 거는 어디 시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가운데 네, 가운데 있으시죠. 검지. 네네네네네. 저는 이거는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네네네. 요것도 좀 낮군요. 네네네. 중간 도도 낮고. 아하. 네. 그러니까 이런 악기가 좀 이렇게 음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악기가 원래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애가 생겨 먹은 게 그렇다. 설명을 드렸는데 적절한 표현이라고 네네네네. 원래- 근데 거기 맞춰서 자기가 이제 잘
정해서 하면 되거든요. 이제 색소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음이 낮으면 다른 키를 누르면 돼요. 대체 키들이 있죠. 또. 대체 그렇게 해서 키들도 음정을 맞추면 되는데 또 너무 또 그렇게 여기에서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442로 튜닝을 하는 것과 네.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네. 튜닝을 가운데로 하고 네. 여기로 한번 보내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로 보내보라고. 네네네. 요거는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알죠. 아세요? 네네네. 저도 이제 조금 연차가 되신 분들한테는 이제 저도 수업하는 거 봤었는데 저랑 같은 부분을 말씀 많이 해주셔서 깜짝 놀랐는데 저도 이제 그 음을 불고 이걸 내려서 여기서 유지를 할 줄 아셔야 이제 여기 입술이 컨트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이제 가운데로 이제 맞춰서 이제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다가 자, 살짝 한번 내려볼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이게 눈으로 보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내려보세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잘 못 내리시더라고요. 그렇죠. 어떠세요? 선생님 가르치시는 분들은 요 내리는 거를 어려워하시던가요? 그렇죠. 많이 어려워하시죠. 굉장히 어려워하신다. 그거는 저하고 같네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가운데로 어떻게 했어. 그래서 일자 비슷하게 갔는데 여기까지는 됐는데 이제 살짝 왼쪽으로 살짝 보내볼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왔잖아요. 여기 오면 여기서 이제 유지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요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선생님도 지금 같은 입장이신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다 나오거든요. 비브라토, 그렇죠. 밴딩, 다 나와서. 여기서 이제 다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테크닉을 구사하려고 하는데 첫 단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왼쪽으로 아예 1cm도 못 내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경험했을 때는 한 몇 달 하신 분들은 금방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배우시는 분들은 그날 바로 내려가요. 아직 이제 컨트롤이 잘 안. 그냥 뭘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에 이제 마우스피스 끼워가지고 해가지고 소리 내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도 같은 거 쉬운 거 이렇게 첫음을 딱 부린단 말이에요. 이제 머리에 올리는 거죠, 그날. 그리고 이걸 시키면 신기하게 이걸 해요. 근데 난 한 5년 했어요. 난 한 10년 했어요. 하시는 분들한테 해보라 그러면 못해요, 이거. 근데 이상한 게 그런 분들이 비브라토도 하시고 스쿱도 하시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운데 내려가지고 중간 가운데 여기 중앙으로 이렇게 보내라고 그러면 못 하시다고. 경험이 많으시면 많으실수록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중요하죠. 중요하다고 하시잖아요. 이 선생님도. 자, 윙이는 물고 있죠. 윙이는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 이빨로 입술을 조절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컨트롤 해야 비브라토, 밴딩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꽉 물고 있는 순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열쇠가 이렇게 자물쇠가 잠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꽉 물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풀어야 거기서 뭔가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게 말로 설명하는 게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리는 거. 요거 살짝 442로 맞춰놓고 중앙선에서 약간 1차선 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가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는 저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브라토들 많이 하시고 싶어 하시잖아요. 비브라토는 어떻게 접근을 시키세요? 그래서 요걸 내리시고 요게 조금 되시면 저는 이제 발음이 좀 중요한데 제가 요걸 설명드리면 어떤 분들 와우 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하는 게 악기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기서 비브라토 할 때 정말 조금 움직여요. 많이 움직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고 발음대로 요 정도만 해도 음이 충분히 비브라토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비브라토를 말씀드릴 때 이오 발음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오가 빨라지면 이 소리가 이 발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오 결국은 요가 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아우 쉐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은 이미 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발음으로 이해를 해도 상관없는데 처음 비브라토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과한 움직임으로 그게 느껴질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될까요? 네.
네. 요요. 그러니까 아우 아우 아우는 이제 턱이 막 움직일 정도고, 그 정도는 요요요요를 하면 턱이 움직이긴 하는데 네네네. 뭔가 이렇게 빨리- 발음으로만 네.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요요요를 그 요요요라는 발음으로 접근을 시키는 이유가 네. 요요요로 하면은 네. 이 비브라토도 개수가 있잖아요. 네. 개수를 카운트하기가 좋더라고요. 아, 개수를. 왜냐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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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는 이게 글자가 두 글자 형식이에요. 네. 쉐이도. 네. 근데 이요 해서 빨라져서 요만 남으면은 네. 글자가 한 글자가 되니까 네. 내가 한 박자 안에 비브라토를 4개 하겠다 그러면 요이 네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요이 이런 식으로 카운트가 되고, 네. 아니면 3이 따는표로 계산하겠다 그러면 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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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카운트하기가, 그러니까 네, 네. 비브라토 개수를 정하는데도 이 요 발음이 제일 낫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브톤은 네. 어떻게 이해를 시키세요, 선생님은? 서브톤. 그래서 여기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음. 서브톤을 저 말씀드릴 때 거의 같이 여기서 나온다. 내려서 네. 일단 유지를 하시고, 예. 그리고 보통 이제 서브톤은 이제 저는 이제 저음에서 좀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 톤 색깔을 좀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톤 색깔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이게 되면 입술이 어느 정도 풀어지거든요. 어느 정도 긴장이 그쵸, 네. 예, 풀어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저음을 이제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유도를 시키신다.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 내릴 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서브톤도 네. 결국은 이렇게 내릴 수 있을 정도의 뭔가를 아셔야 네네네. 거기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를 풀어줄 거냐.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내리면은 네. 이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리드 진동이 아예 네. 처음에는 가다가 리드 진동이 끊어져 버리는 정도가 되니까 네. 그 정도는 또 아니잖아요. 그죠. 예, 아니죠. 그러니까 또 이게 말이 또 어려워지는 게 네. 힘을 빼야 되는 데가 있고 네. 힘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배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힘을 빼라고 그랬다가 주라고 그랬다가. 네. 근데 저 뺐다 줬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뺐다 네. 줘였다. 그거를 이제 그거를 알아가기까지가 힘든데.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네.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한테 힘을 주게 해서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선생님은 네, 어떻게 네, 하세요? 저도 주기에서 시작하죠. 아, 그래서 주게. 딱 물고 오바르면서 이렇게 쫙 덮이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글쎄요, 제가 경험을 해본 바로는 네. 힘 빼라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빼시더라고. 네. 힘을 빼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힘 빼세요. 힘 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소리들을 내세요. 네. 이렇게 내다가 그런 소리 되게 잘 내시네요. 예. 항상 이런 걸 겪으니까. 근데 힘 빼세요 그러니까 네. 하시던 분이 네. 이렇게 힘을 뺐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건 힘을 뺀 거는 맞아요.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오해의 소지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힘을 줘야 될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 이래가지고는 발전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적당한 정도를 네네. 처음에는 찾아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아예 처음부터 힘을 주고 시작하는 걸 먼저 시작해요. 그러니까 준 상태에서 이제 조금씩 이게 빼나가는 형식으로 하시는데 네. 선생님도 그렇죠. 저도 처음에 줘서 이렇게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힘을 나중에 컨트롤 되면 그때 빼는 거죠. 컨트롤이 좀 되면은 네네네. 그때 뺀다. 그 다음에 그 어떤 곡들 같은 거 레슨하실 때,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곡을 딱 하나 들고 오시잖아요. 네. 난 이 곡을 배우고 싶다. 네네. 그러면은 어떤 거에 포인트를 주고 레슨하세요? 곡마다 좀 틀리고 이제 연주하는 상황마다 틀린데 일단 저는 샘여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샘여림. 네네네. 그게 이제 결국 컨트롤이어가지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보통 크게 시작하는 곡도 있긴 하지만 보통 작게 시작해서 점점 커졌다가 작아지는 이런 곡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정말 작게 소리 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없으셔요. 작은 소리, 네. 그러니까 적은 소리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네네네. 예. 그 소리를 좀 컨트롤 하게끔 제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일단 박자. 네. 박자. 네. 박자. 네. 기본적인 것만 좀 잘해도 정말 듣기 좋은데 그 기본적인 게 안 되시는 분들이 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음정 박자만 잘 맞춰도 네네. 우리가 80점은 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감정 표현 이런 거는 네네네. 조금 뒤로 다르게- 하더라도 네네네. 예, 음정 박자가 네네. 제일 힘들다. 네. 그러니까 샘여림도 또 강조를 하셨는데 네.
그러면 샘여림은 또 어떻게 그 접근을 시키세요? 이게 샘여림에 사실 네. 음악에서 표현할 수 있는 꽃이자 제일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샘여림.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비싼 돈 주고 미국 뭐 어디 저 해외로 유학 가는 게 결국은 샘여림을 배우러 간다 그래도 관이 아니거든요. 네네네. 근데 물론 그거는 이제 호흡에서 나오는 건데 그렇죠. 네. 어떻게 샘여림을 접근을 시키세요? 악기 딱 처음 시작해서 이건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딱 하루에 한두 번 정도만 꾸준히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이제 또 저음과 중음과 고음의 또 압력이 틀려서 높은 도부터 만약에 이제 음을 크게 나눠서요. 높은 도, 그 다음에 솔, 미, 도, 솔. 이 음 정도만 가지고 해도 되고요. 이제 높은 도를 시작해서 작기 시작해서 커지고 작아지고. 네. 지금 이거 C 코드 아닙니까? C 네네네. 코드 톤인데 네네네네. 밑에 저음 도, 네. 솔, 도, 미, 솔, 도 네. 이런 식으로 네. 다 한 음씩. 네네네. 음씩, 네네. 한 음씩. 요것만 해도 매일 꾸준히만 해도 진짜 좋아진다. 네, 많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알아가시는 거지. 네네네네. 왜냐면 이거를 컨트롤을 잘못하면은 네. 음정도 막 흔들리고 네네네. 또 여기가 어렵잖아요. 여기. 그렇죠. 여기. 네. 이거. 네네네. 이거는 좀 할만한데 네네네. 여기서 이제 다 뭔가 문제가 그렇죠. 생기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곡 이제 마무리할 때도 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마무리할 땐 네네. 다 이런 식인데 이걸 정말 잘해야 돼요. 예. 여기서 여러분들 대부분 어떻게 나오시냐면은 T1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쯤에서는 이렇게 가다가 여기 가면 다 이렇게 가요. 네, 맞아요. 이거는 다행이야. 이렇게 가 이렇게. 이런 것들 많이 많죠. 보셨죠? 네, 많죠. 왜냐면 이거 여려질 때 이 여기를 그냥 꽉 꽉 깨물어 버리니까. 네네. 그러니까 깨무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이 네네네.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몸으로 이렇게 하는 네, 거잖아요. 네네네. 사실 그게 이렇게 쉬운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거는 계속 해보시면은 그러니까 T1을 놓고 하셔야 돼요. 이거. 네. T1을 그렇죠. 놓고 하시면 훨씬 더. 예, T1을 놓고 네. 여기가 제일 좋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커지든지 작아지든지 계속 일로 보내려고 자꾸 해보시면은 내 몸이 어떻게 있을 때 이게 유지가 되는구나. 그래도 조금씩은 흔들릴 거거든. 근데 이렇게는 안 나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지금 우리의 다 문제라고 네네.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티칭이 뭐 다르고 그래도 네. 나타나는 문제는 다 똑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은 그 교본 연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본 연습 별로 하고 싶지 않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할 때 그래서 교본 연습 꼭 근데 처음 시작해서 교본 연습 하고 하시는 분하고 교본 연습 안 하고 하시는 분들 나중에 차이가 많이 나요. 나중에 차이가 난다. 네네. 그러니까 악보 보는 능력도 그렇고. 그렇죠. 네네. 아까도 이제 박자가 항상 문제라고 그러셨는데 네네네. 박자를 보는 우리 박자 보는 게 뭐 8분음표, 4분음표, 16분음표 그다음에 뭐 가진 쉼표들 보는 게 박자 아니겠어요? 네네네. 그거를 보는 능력이 결국에는 차이가 난다. 네. 네. 혹시 지금 입문자가 네. 만약에 있다. 네. 추천하고 싶은 교본 있어요? 추천하고 싶은 교본. 그거 제가 찾아가지고 제가 댓글로 남겨드릴게요. 댓글로 네, 댓글로.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네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진 같은 거 찍어서 네네네. 올려주실 네네. 방법이 있으면은 네네네. 그것도 아예 그냥 그게 이제 뭐 구입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네. 시중에서 파는 교재고요. 네. 외국 교재입니까? 아니요. 네. 그건 아니고 네네. 우리 교재고. 네, 충분히. 예. 그 교재들 이렇게 좀 지겨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길게는 하라고 말씀을 못 그렇죠. 드리겠고. 네네네. 예. 딱 처음 시작해서 한 3개월 정도만 3개월 정도. 정확히 뭐 이제 5는표, 2분음표, 4분음표, 8분음표까지만 정확히 이해하셔도 예. 네네. 예. 그렇죠. 많이 틀려요. 네. 5는표, 2분음표, 4분음표, 8분음표. 표까지만. 네. 까지만. 이해 정확히 예. 하셔도 네. 거기에 이제 쉼표, 네네. 쉼표 네네. 4가지 이렇게 네네. 한 8개만 좀 이해를 네네. 하셔도 네네. 16분표까지는 좀 힘들더라도 네네. 결국에는 그 기초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죠. 예. 네. 저도 그 기초 리듬 여러분들 찍어 드렸는데 뭐 복잡한 거 안 갔잖아요. 4분음표, 8분음표
그 정도에서 이제 끝났잖아요. 예. 근데 그 정도만 알아도 네네.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하는 그 데는 정도만 크게- 잘 알고 요것만 잘 하셔도 충분히 멋지게 연주할 수 예, 있어요. 지금 뭐 이제 핵심적인 것들 이제 나왔죠. 네. 뭐 비브라토 같은 거는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하실 필요 없고, 네네네. 요게 중요하시다. 아, 네네. 지금 요게 네. 김성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는 샘여림이 중요하고, 코드톤 쌓아놓고, 네. 각 저음, 중음, 네네네. 고음 한 음씩 해서 압력이 틀려서 네. 압력이 네, 다르다. 압력이 다르다는 틀립니다. 거예요. 예. 저음에서 또 커지고 작아진 거랑 고음에서 커지고 작아진 거랑 되게 예, 틀려요. 그게 이제 몸에서 느껴지는 게 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르면 다른 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네. 그걸 똑같이 이해를 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예, 참 그래요. 네. 그 선생님께서 좀 이렇게 중급이나 네.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레벨이 좀 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한테는 따로 이렇게 좀 강조하시는 게 있으세요? 그런 분들한테도 강조하는 게 전 무조건. 하하.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마무리를 이쁘게 하면 정말 너무 듣기 좋거든요. 근데 아, 하다가 이제 확 끊어버리신 분들 되게 많고 네. 첫 음을 또 너무 가하거나 또 너무 네. 또 많이 하기 시작하신 분들 너무 많아서 텅잉 잠깐 설명해 주세요. 아, 텅잉 어떻게 접근시키시는지. 텅잉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많이 있지만 크게 이제 레가토 텅잉이라고 해서 최대한 부드럽게 하는 텅잉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짧게 한 스타카토 텅잉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텅잉을 진짜 많이 잘 쓰셔야 돼요. 텅잉을 이제 뭐 아무리 이제 그 악보에 뭐 이렇게 슬러가 있어도 텅잉을 쓰는 거랑 안 하는 거랑 되게 차이가 있어요. 텅잉을 쓰고 음표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가요라든지 팝송 악보를 네. 출력을 해서 보면 네. 거기에 뭐 이렇게 슬러 표시까지 안 돼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냥 깨끗한 상태인데 네네네. 거기서 이제 텅잉을 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를 네. 정확하게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해봐야 하는 거잖아요. 네. 예, 뭐 곡 따라 다르고 부분 따라 다르고. 네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슬러로 하시고 네. 무조건 다 텅잉으로 하시고 텅잉으로 하시고 이런 분들은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가 표시를 해서 네. 텅잉 할 때와 안 할 때를 좀 구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참 뭐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네, 정말 근데 많은데요. 예,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가까이서 하시거든요. 또 필요하면 또 선생님 모셔가지고 네네. 한번 더 다채로운 다양한 내용으로 계속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이렇게 제 컨텐츠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보시는 분들이 도움되실 만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자, 같이 인사드리고 네네.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